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살다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삭발 이야기를 다루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오전에 녹음을 하는데 네.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저한테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었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자유한국당이 삽질을 하면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너무 답답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브리핑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외모로 사람을 비하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완배 기자님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브리핑이 외모 비하로 들릴 소지가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님을 맹세코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16일에 삭발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격렬한 투쟁을 다짐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치인이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비장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삭발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반 전쯤에 대선 후보 토론 때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복습을 해보죠.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버클리 대학교 교수면서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어서 민주당에 많은 정치적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레이코프 이야기는 우리의 뇌는 작동 방식이 있는데 프레임, 즉 생각하는 틀을 통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틀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 신경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생각이란 정해진 틀에 따라서 짜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선거를 할 때 팩트를 가지고 막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번번이 졌던 이유가 민주당은 자꾸 사실을 들먹이면서 이게 옳지? 우리가 옳아?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공화당은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는 생각의 틀을 딱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의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어떤 팩트를 들이대도 사람들은 전쟁, 조국에라는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프레임이 수십 년 동안 지배를 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선거는 팩트의 전쟁이 아니고 프레임 전쟁이다. 즉 프레임을 누가 더 잘 짜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오랜 부진 끝에 민주당이 빌 클린턴을 앞세워서 선거를 이기게 된 계기도 팩트가 아니고 유권자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미국 대선 구호 중에 제일 유명한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 구호가 클린턴 쪽에서 나오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t's the economy, stupid입니다. 여기 stupid,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보야 이 한마디를 넣으면서 오랫동안 전쟁 혹은 조국에 대한 사랑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날로 먹었던 공화당을 클린턴이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바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머리에 프레임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어떨까요? 문제는 바보야 씨발로마. 예, 제가 웬만하면 김 PD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더 좋아진다. 이걸 민주당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프레임에서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바꾼 거죠. 당시 미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았는데 민주당은 원인이 뭐고 대안이 뭐고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 이 자체를 그냥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코프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사람의 뇌 구조는 뭔가를 생각하지 마
라고 강요받을수록 그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호소했다고 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사람하고 친분도 있고 해서 들어주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게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이건 경험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코끼리 생각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라? 아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래,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말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코끼리. 결국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코프는 선거 때 상대방이 프레임을 씌우면 절대로 변명하고 설명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최악의 선거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논리적으로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해명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 머리에 남는 건 그 해명이 아니고요. 프레임이 머리에 남습니다. 공화당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민주당이 거기다 대고 아니다. 전쟁은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말아먹는 거다. 백날 설명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전쟁 그게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건가? 민주당이 서는 전쟁 설명이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네. 색깔론이 그렇죠. 한국 정치판을 지배했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조상격인 정당들이 네. 뭐 상대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 저 북한하고 친하다, 사상이 불순하다 이런 걸로 씌우면은 당시에 그런 색깔론 공격을 당한 정치인들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죠. 네. 이러면서 계속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선거가 끝났어요. 그거 막느라고 선거 다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 끝날 때까지 종북, 북한 뭐 이 단어만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레이코프 이야기는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아예 전쟁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한마디가 미국 역사를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임 전쟁에 갇힌 나쁜 예와 프레임을 극복한 좋은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비교해 보시면 네. 레이코프 이야기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대표적인 나쁜 사례. 2년 전 4월에 벌어졌던 대선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열이 잔뜩 받은 표정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황해서 예. 다시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후보가 다시 결연한 어조로 제가 갑철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갑철수라는 게 갑질을 하는 안철수라는 뜻이죠. 안철수 씨는 자기가 갑철수로 불렸던 게 불쾌했던 겁니다. 이해돼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갑철수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음에 안철수 씨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엄청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자기 입으로 MB 아바타라는 단어를 TV 토론에서 무려 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물론 자기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MB 아바타나 갑철수는 상대 후보가 정말로 안철수 씨한테 씌우고 싶었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갑철수가 아니고 나는 MB 아바타가 아니다. 이걸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자기 입으로 합쳐서 10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날 오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거 검색어 1위가 갑철수, 2위가 갑철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갑철수와 MB 아바타 두 단어는 안철수 후보를 악령처럼 따라다닙니다. 안철수 씨는 다른 후보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갑철수와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자기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의 뇌는 그럴수록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선거 전략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프레임을 극복한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1978년에 맥도날드에 대한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 고기가 들어간다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렁이로 패티를 만들면 소고기 패티보다 더 비싸대요. 지렁이 그거 모아가지고 패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미친 기업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길길이 뛰면서 해명을 합니다. 모든 매장 앞에 커다랗게 간판을 붙입니다. Our hamburger meat does not contain earthworms.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 팻말을 대다시 말하게 크게 붙였습니다. 결과는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이고. 예, 사람들이 그 팻말 보는 순간 지렁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 맥도날드가 언론에 나와서 지렁이 패티는 소고기보다 원가가 비싸서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진짜? 지렁이가 그렇게 비쌌어? 이런 소리 해가면서 계속 지렁이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맥도날드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해명 간판을 몽땅 다 철수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을 하면서 심리학자들에게 고액을 주고 연구를 맡기죠. 원래 그 심리학자들이 내세운 첫 번째 대안이 버거킹 같은 다른 경쟁업체의 햄버거 스테이크에도 지렁이 고기가 들어있다라는 헛소문을 내라는 거였대요. 아이고 이런.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경쟁사로 옮겨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요거는 했다가 걸리면 진짜 맥도날드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요 안은 포기하고 네네. 다른 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두 번째 안이 지렁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내세운 것이 신상품 밀크쉐이크였습니다. 맥도날드가 밀크쉐이크를 처음 내놓으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지렁이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방식으로 밀크쉐이크를 앞세워서 새 프레임을 만드는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 프레임에서 탈출한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 입에서 밀크쉐이크 이야기만 나오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레이코프의 이야기는 결국 상대가 나를 가두려고 하는 프레임에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고 싶으면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보십시오. 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제1야당 대표로 첫 삭발, 가발 논란도 잠재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요.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내내 온 국민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첫 번째로 삭발 투쟁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야, 황교안 가발 아니라며?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삭발로 나 가발 아니야 이걸 해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거기서 해명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가발만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 이 찌라시가 저한테까지 오더라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머리 심었다 찌라시가 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 기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도 하루 종일 가발 머리 이야기만 했어요.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아이고. 예. 제가 보다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적거든요. 저는 탈모인들의 아픈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숱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수십 년 동안 한 올 한 올 아끼느라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아빠 흰머리 있는데 뽑아줄까 그러면 저는 아빠는 아빠 뇌에는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흰머리를 왜 뽑아? 흑백 차별이야 뭐야? 예. 화를 버럭낸 사람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탈모를 희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탈모로 외모 어쩌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자기 발로 탈모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진짜 그러지 마라 정말 쫓아가서 말리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분기탱천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하니까 후배 기자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배,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 대답은 혈서를 썼어야지, 혈서를. 혈서? 네, 왜 삭발을 해? 탈모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혈서를 써도 저는 그 투쟁이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나름 비장하게 투쟁을 했는데 온 국민이 하루 종일 탈모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는 게 낫다고 말한 겁니다. 적어도 혈서를 썼으면 탈모 이야기로 하루 종일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탈모 카페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슈였다는 겁니다. 아니, 탈모가 아니었는데 머리 스타일이 그랬던 거야? 라는 반응부터 머리 붙인 척은 왜 한 거야? 라는 반응도 우리를 기만한 거야? 라는 실망감까지 심지어 탈모인인 줄 알고 지지했는데 이제 지지를 철회합니다. 라는 선언까지 있었답니다. 정의당은 머리 깎은 김에 군대 가라라는 논평을 냈다는 거죠. 지금 일이 웃겨져 버린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사람들은 엊그제 그 일을 삭발투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비장함도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SNS 보면 우파 가스통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지금까지 비열한 좌파 새끼들이 황교안 대표 대머리라고 거짓을 성공했는데 좌파의 거짓이 드러났다. 아이고야, 니들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까? 예? 니들이 그 얘기를 떠도는 순간 사람들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아무도 투쟁의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탈모냐 아니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어떻게 황교안 대표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웃긴 코미디처럼 돼버렸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프레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치는 프레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쪽이 씌운 프레임 안에서 해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레이코프는 진보가 진실에만 너무 관심이 많고 프레임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선거 때마다 진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네.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사고틀을 담대하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네. 교훈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결국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제 브리핑을 탈모 이야기로 기억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탈모라는 프레임이요. 네. 근데 진짜로 제가 탈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 프레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한배 기자님.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네. 지금 임명됐고요.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말하자면은 특권 교육 프레임에서 그렇죠. 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 정문회 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검증 기간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부탁드리는데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 프레임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새 프레임으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을 잘해야죠. 조국 장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프레임에서 싸워나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조국 특권 교육 프레임 여기서 헤어나와서 검찰 개혁으로서 네. 검찰 개혁 프레임을 만들므로써 이런 프레임에서 헤쳐나와야 한다. 시민 역시 다른 얘기하지 말고 검찰 폐단, 검찰의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폐 행각들을 집요하게 쟁점화하는 것. 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니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 말씀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